네? 제가요? 저를 싫어한다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손톱을 너무 심하게 물어뜯어서 이거는 뭔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신경정신과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가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심리종합검사를 받았어요. 심리종합검사가 뭐냐면 무한도전에서 막 나무 그림 그리고 그런 거 아시죠? 그거를 이제 제가 했어요. 그 검사가 끝나고 나면 긴 보고서를 주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어떤 인상착의를 하고 이제 들어왔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반응 속도가 빨랐다, 집중력이 어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이 되어 있어요. 저는 첫 시작이 단발머리를 한 여성으로 보이는 외모의 사람이 이제 들어왔다. 양쪽 팔에 팔찌를 아주 많이 끼고 있고 눈 맞춤이 굉장히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중반부, 후반부까지도 다 제가 이제 아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재밌다. 약간 이거 돈 주고 받는 캐해석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재밌게 읽고 있다가 마지막쯤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 않아지기 시작했어요. 데칼코마니 그림에서 땡땡이 보인다고 말을 한 것을 보아 이 사람은 내면 깊이 자기 자신을 싫어한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고 해석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걸 보아했을 때 이 사람은 깊은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하고 가다가 이 보고서의 맨 마지막에 딱 요약이 있어요. 한 5줄로 제 지금 심리 상태, 정신 상태를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능숙하게 말을 하는 듯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제가요? 저를 싫어한다고요? 저는 그래도 살면서 제가 자기애가 꽤 강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완전 반대되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너무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제 그거를 읽으면서 설명을 듣는데 그냥 완전 패닉이 와가지고 처음에 제가 막 생긋생긋 웃고 있다가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생각지 못한 결과를 보니까 약간 뇌정지가 오면서 너무 혼란스럽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좋다고 생각한 나는 어떤 모습이지? 이 자기애는 다 거짓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이제 패닉에 빠졌어요. 그날 어느 정도였냐면 감정을 추스리지를 못하니까 계산하고 나가는데 선생님이 저를 다시 붙잡아가지고 왠지 이 보고서를 가지고 집에 가면 이제 너무 많이 읽을 것 같다,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뺐을 정도로 제가 그때 패닉이 왔었거든요. 참고로 보고서를 뺏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기억한 문장이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게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선명하게 남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이제 엄청 슬픔에 빠진 거예요. 내가 알던 나는 다 허상인가? 그럼 그 자기애는 뭐지? 나 나르시스트인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자신감 있었던 나의 모습,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자기애, 이거 다 뭐야? 이게 반복되면서 거울에 대고 너 니기야, 너 누구야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 없잖아요. 어쨌건 손톱을 뜯는 문제를 해결하러 갔으니까 자 그럼 정신을 차려보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자기애는 뭐고 여기 이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내가 사실 나를 싫어한다는 건 뭐고 이게 뭔지를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 거예요.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죠.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들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난 굉장히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시절의 자기애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허위매물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 허위매물 자기애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 마음 깊숙이는 나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감이 결여됐다고 하는 이 비어있는 자기애 뭔가 채워져야만 하는데 비어있는 이 자기애가 있는 거죠. 이 허위매물 자기애랑 찐 자기애 사이에 간극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허위매물이면 어떤 면에서 허위매물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찐 자기애가 결여되어 있으면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채워야지 불안도 없어지고 우울함도 해소가 되고 내가 나 자신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아야만 한다 이런 과제가 저한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두 개 사이에서 고민을 이제 하면서 탐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가치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측면을 제가 한번 잘 생각해서 나눠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큼직하게 2개 영역으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유능함이에요. 학벌, 재력,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격이 얼마나 좋나, 사회성이 얼마나 좋나, 어떤 특기나 장기가 있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유함이라는 영역이 또 있더라고요. 이거는 측정 안 되는 거죠. 측정은 안 되지만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
이 사람 옆에만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느낌, 이 사람만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이나 뭐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유함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영역을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애, 내가 나 이런 부분 나 스스로 너무 좋아 라고 느꼈던 그 모든 자기애가 유능함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유능함의 영역에 있는 것들의 공통점을 추출을 해보면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가 결국에 핵심이더라고요. 그걸 조금 더 까놓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이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치 있는 부품이냐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래를 잘해요. Fly me to the moon. 잘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실버 부품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실버 부품 위에 뭐가 있죠? 비욘세, 뭐 브루노 마스, 휘트니 휴스턴, 마이클 잭슨. 뭐 어떡할 거예요? 이 골드 부품, 다이아몬드 부품, 티타늄 부품 막.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막 공부를 잘해요. 근데 서울대, 하버드, 석사, 박사, 뭐 노벨상. 여기서 제가 이제 딱 깨닫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좋은 부품이라서 자기애를 느끼잖아요. 이걸 내가 누구보다 나아서 자기애를 느끼잖아요. 그렇게 얻은 자기애는 무조건 필수 불가결하게 하지만 나는 다이아몬드 부품보다는 못해. 하지만 나는 티타늄 부품보다는 못해. 라는 동전의 양면처럼 그 전제가 따라오는 거였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가설을 떠올리고 진짜 내가 이것 때문에 나의 자기애가 허위매물이었나? 이런 이제 가설을 세워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 기억들을 막 다 떠올렸어요. 요 측면이 있죠. 저의 어떤 고유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부품이기만 하지 않으니까, 어제 인간이니까. 그때 제가 고유함에 있어서 되게 많이 들었던 한 고유한 인간으로서의 피드백, 칭찬, 반응 이런 것들이 뭐였냐면 내 부모님보다도 더 많은 것을 너한테 배웠다. 앞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너를 통해서 기른 것 같다. 네가 사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내 삶의 지평이 넓어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극찬을 이제 제가 받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고유한 거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소설의 한 줄 같은 그런 아름다운 문장들이고 아름다운 칭찬들인데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이 아름답고 고유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말들보다 저는 그때 너 진짜 똑똑하다. 이 말이 더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떠올리고 나니까 내가 지금 세운 이 가설, 지금까지 내가 나를 세상의 부품으로 여겨왔고 괜찮은 부품이라는 유능함으로 자기애를 쌓아왔지만 늘 반대면에는 하지만 다른 부품에 비해서는 못하다 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 찐 자기애가 충족되지 못했겠다 라는 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심리 결과의 최종 어떤 진단, 정리가 뭐였냐면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불안하면 우울할 수밖에 없고 우울해도 불안하고 이런 사이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내가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우울하고 그래가지고 손톱도 뜯고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몇십만 원을 써가지고 병원에 갔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 찐 자기애, 나를 불안하게 하고 이 허위 매물과 마음 깊은 곳의 괴리를 만드는 이 부분에 충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뭐 약을 먹고 상담을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나 스스로 어떤 훈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나의 고유한 측면에 있어서 내가 듣는 피드백, 내가 듣는 칭찬, 누군가가 나한테 해주는 감사의 말을 한번 소화해보자. 한번 꼭꼭 씹어서 내가 그걸 흡수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말 그대로 훈련을 제가 했는데 이제 살다가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너를 통해서 뭐시기 저시기, 너는 정말 고유한 뭐시기 저시기, 이런 고유한 말을 들으면 원래는 이게 쓱 지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정말 눈을 감고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게 속에서 요쯤에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느낌이 들면 한 명치쯤에 요 말을 이렇게 붙들어 놓고 그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해서 다시 말했어요. 다시 되새겼어요. 나는 땡땡이에게 정말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나랑만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는 사람이야. 꼭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막 밥이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든 물을 삼켜가지고 이제 맨밥을 삼켜내듯이 이거를 흡수하기 위해서 안에서 계속 이제 훈련을 하면서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 연습을 한 10개월쯤 하고 나니까 점점 이게 속에서 쌓이고 이제 여기서 목 넘김도 좀 더 편안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또 들었을 때 이미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머 반갑다, 너 또 그런 고유한 얘기를 들었구나, 이런 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부품으로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톱니바퀴 요 틀,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요 논리에서 벗어나서 그냥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돈을 많이 벌건 못 벌건 간에 내가 세상에 존재해서 좋은 이유, 그런 것들을 제가 진짜 내적으로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막 이걸 삼키려고 명치에서부터 꾹꾹 눌러가지고 노력을 했던 게 어느 순간은 이만큼 쌓여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기 안에 어떤 힘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편안함 있죠. 그런 변화가 천천히 느껴지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시간이 이제 지나서 상담 선생님도 하산해라, 오지 말아라, 이렇게 그냥 저를 보내시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올 필요 없다, 약 같은 것도 더 이상 먹지 않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경험이 저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최근 몇 년 동안 알게 됐어요. 독서 모임이나 아니면 여러 모임에서 고민을 나누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의 이 이야기에 엄청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아, 누군가 이런 자기애인 듯 아닌 듯 자기애 같은 너, 그런 것을 느끼면서 나에게 만족을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불안하고 어딘가 공허하고 그런 걸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저의 이런 고유한 이야기잖아요. 이건 이 고유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누군가와 이 이야기로 내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여러분이 부품이라고 생각했다면, 또는 여러분의 고유한 매력, 고유한 가치, 그런 것들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자랑해 주시고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부품이기 이전에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거, 너무 진부한 말인 것 같지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